1조 300억 원. 이는 지난 2020년 한 해 CJ가 비비고만두 단일 브랜드로 거둔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은 2020년 한국의 500대 기업 중 474위에 오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매출액보다 높습니다. 식품산업의 경우 몇몇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내수주력 업종인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식품기업들은 이러한 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심, 오리온, CJ, 대상, 풀무원 등은 최근에 모두 해외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바 있지만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CJ의 비비고만두. 비비고만두의 경우 1조 원의 매출액 중 내수가 3,600억 원이고 나머지 6,700억 원이 해외 매출입니다. 그중 미국이 4,200억 원으로 국내보다 더 높은 수준. 미국에선 지난 2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중국의 만두 브랜드가 있는데 비비고만두는 해당 브랜드를 내려앉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CJ는 아주 세련되고 그 방향성이 좋은 기사형 광고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했는데요. 현재 미국 내 한식 트렌드를 잘 반영한 광고이고 여기에 한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도 꾀하고 있습니다. 꽤 좋은 글이고 좋은 마케팅 사례로 여겨져 오늘은 이 미국인들을 타겟팅한 기사형 광고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어떻게 한국 음식 철학이 우리를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요즘 트렌디한 식당에 간다면 그 메뉴에 고추장, 비빔밥 등의 단어가 예전보다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에서는 추천 항목에 하나 이상의 눈에 띄는 K-팝 노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와 요리는 그다지 주류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 시작점으로 먼저 한국 치킨 체인인 본촌이 들어왔다. 그리고 음악 차트에는 몇몇 K-팝과 더불어 강남스타일이라는 눈길을 끄는 노래가 등장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에서 노이체와 데이비드 장과 같은 유명 한인 요리사가 등장해 얇게 절인 고기 요리인 불고기와 삶은 돼지 요리인 보쌈과 같은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이후로 한국 음식과 맛은 주류 인기를 향해 꾸준히 상승해왔다. 이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두와 비빔밥을 즐기게 됐다. 오늘날 세계에서 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음식 문화. 그렇지만 여기에 내재된 철학과 공동가치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함께 모이는 시간을 요구하는 한국식 풍미가 있는 음식 테이블. 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단결하는 한국의 의식은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비비고만두의 성공은 그들의 제품력과 마케팅이 어우러진 것이 가장 클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 한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덕도 봤다는 점, CJ가 이런 류의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하면서 뉴욕과 LA 같은 대도시에는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식은 다른 아시아 요리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던 속도에 비해 미국 사회에 파고드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새로 생겨났던 한식당들은 주로 고국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한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식은 기본적으로 미국화가 덜 됐다. 판다 익스프레스나 스시 전문 체인점들의 인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천천히 더 많은 요리사들이 한국의 맛에서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들의 메뉴에 한식의 요소들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대도시에선 트렌디한 K-퓨전 음식을 제공하는 한식 바베큐 레스토랑과 더불어 푸드트럭이 펼쳐지면서 한식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 복잡하고도 풍성한 조미료와 대담한 맛은 서양인들의 입맛에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김치와 불고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K-푸드의 필수 코스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먹는다. 그러나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지 좋은 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그 뒤에 숨겨진 경험과 더불어 의미 있는 관습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은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애정 어린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는 테이블 주위에 모인 사람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전통이 반영된 철학이다. 특히 가족 및 친구들과 제외하며 한 해를 기념하는 시기에는 한국 요리의 원리와 가치가 더욱 깊이 울려 퍼진다. 세계 최대의 한국 식품 제조업체이자 한국 1위 만두 브랜드인 비비고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백소영 씨는 말한다. 첫 번째 원칙인 자연과 시간은 한국 요리의 핵심입니다. 한식은 채소를 중심으로 계절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과 육지의 고기가 더해진다. 한식은 한반도의 웅장한 풍경을 모두 담아내는 특징을 보인다. 전통 한식 요리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방법으로 재료를 보존해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 김치와 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겨울을 나는 기본 음식과 식재료가 된다. 한국의 대담한 양념은 한국 요리만의 풍미를 특징적으로 내줄 뿐 아니라 또한 필수 영양소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소화기 건강에 도움도 준다. 둘째, 한식의 근간이 되는 철학은 약식동원으로, 이는 말 그대로 음식은 약이다라는 의미다. 즉 한국인들에게 건강은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치는 건강한 섬유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과학 연구를 통해 장내 미생물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한식에 풍부한 해산물 요리는 심장 건강을 강화시키고 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채소와 허브는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단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한식에는 균형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 요리의 상당 부분은 매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요리가 매운맛 일변도는 결코 아니다. 향이 좋은 국물 요리와 밥, 만두의 섬세한 도우 같은 다른 한식의 필수품들은 더 미묘하고 부드럽다. 비빔밥과 같은 대표 요리는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의 균형을 한 번에 만족스럽게 제공한다. 균형 잡힌 만찬은 밥상이라는 한국식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함께 공유하며 즐기는 식탁을 의미한다. 이런 한식의 신조는 음식 그 자체 이상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한 철학적 청사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변의 세상과 다시 연결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잘 섞은 쫄깃한 덤플링인 만두. 아마도 이것보다 이 세 가지 원칙, 즉 한국 음식의 심장과 영혼을 대표하는 섬세함은 없을 것이다. 만두의 역사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해산 모양으로 만든 미만두가 한국 궁중 요리의 핵심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만두는 모두에게 인기 있는 간식으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여겨지며 그리고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에 즐기는 음식이 되었다. 물론 만두는 맛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한식의 가장 깊은 원칙 중 하나인 식탁을 중심으로 다시 사람들과 연결하는 상징적 음식이다. 만두는 음력설에 꼭 필요한 음식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건강, 웰빙, 번영을 축복하는 음식이다. 만두를 준비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만두 요리법을 가지고 있으며 축하 행사를 앞두고 손으로 그것을 접기 위해 모인다. 그러나 매일 만두를 만드는 명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용화된 냉동 만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감안했을 때 오늘날 만두는 한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평소에도 맛볼 수 있는 필수품이 되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옥과 토끼라는 두 개의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수상 영역에 빛나는 요리사 피터 조 씨는 말한다. 만두는 편리하면서도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며 아이들에게도 주는 음식입니다. 백소영 씨는 말한다. 한국인들은 아름답게 잘 빚은 만두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누군가가 당신을 잘 보살펴 줬는지 아닌지, 더 나아가 누군가가 당신을 아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두를 만들기 위해 그 접근법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만들어진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키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함께 모일 이유도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식사 시간을 따로 보낸 1년 후 우리는 다시 테이블 주위에 모이기 위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식사 시간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지만 또한 음식을 공유하며 다시 연결하고 새로 고치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트렌드와 현지 문화를 반영한 상당히 잘 구성된 기사형 광고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한편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기사형 광고입니다. 그런데 금일 소개드린 것처럼 세련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를 게재하는 언론에서는 광고라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이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에게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독자들이 기업 광고를 두고 광고인 줄 알면서도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 업계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